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배트맨 대 슈퍼맨의 확장판이 마침내 공개됐습니다. 저는 블루레이가 빨리 나오길 바랐는데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확장판을 기다린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극장판을 보고 실망했던 게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거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적어도 극장판보다는 한결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잭 스나이더가 극심한 욕을 먹고 있지만 약 30분을 추가하고도 변하는 게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감독은 아니잖아요? 물론 여전히 그대로인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사 드립은 앞으로도 계속 배트맨 대 슈퍼맨을 까는 상징으로 두고두고 회자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긴 많지만 가슴 아픈 얘긴 굳이 반복할 필요 없으니 추가된 장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잭 스나이더가 개봉 직후의 인터뷰를 통해 밝혀서 더더욱 거세게 욕을 먹는데 일조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저 남자의 이름이 지미 올슨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미 올슨은 영화와 코믹스를 불문하고 꾸준히 등장했던 데일리 플래닛의 사진기자입니다. 맨 오브 스틸에선 나오지 않는 바람에 아쉬워했던 사람이 많았었죠. 그걸 의식한 건지 배트맨 대 슈퍼맨의 CIA 요원으로 등장시켰습니다. 그것까진 좋았는데 단 몇 분 만에 총살시키면서 원작과 영화의 팬 모두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제나 말론의 캐릭터가 공개됐습니다. 개봉 전에는 다크나이트 리턴즈에서 로빈이었던 캐리 켈리 또는 제임스 고든의 양녀인 바바라 고든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막상 보니 그런 중요한 캐릭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나 말론은 스타연구소의 버브약자인 제넷을 연기했습니다. 스타연구소는 미드 플래시에서도 볼 수 있었고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는 사이보그가 탄생하는 장소로 잠깐 나왔습니다. 제넷은 로이스 레인을 도와서 총알을 분석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왜 삭제했을까요? 아마도 스완윅 장관이 총알의 출처가 렉스 루터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크나큰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넷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없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 캐릭터가 왜 등장하는지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극장판을 보고 가졌던 큰 불만 중 하나는 로이스의 비중이 쓸데없이 크다는 거였습니다.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의미도 없는데 시간만 잡아먹었다는 거였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확장판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로이스는 슈퍼맨의 연인이기 이전에 기자로서의 의무, 다시 말해 진실을 추구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보여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로이스의 캐릭터를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슈퍼맨을 고발했던 증인의 실체, 그리고 핀치 의원의 진면목과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역할이 한데 모이면 렉스 루터가 어떤 인물이고 무슨 짓을 꾸몄는지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화 전체의 이야기와 캐릭터들에게 개연성과 설득력을 부여했습니다. 더 나아가 배트맨 대 슈퍼맨을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주제가 무엇인지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아쉽습니다. 제가 로이스의 비중과 더불어 비판했던 또 한 가지는 슈퍼맨이 대중으로부터 미움을 사고 있는 것이 중반부를 넘으면서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확장판에서는 이것도 보완됐습니다. 렉스 루터의 계략과 모함으로 대중이 등을 돌렸고 그것 때문에 슈퍼맨이 고뇌하며 회의에 사로잡히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청문회에서 벌어진 테러로 슈퍼맨은 자책했고 대중은 그를 비난했지만 로이스의 조사를 통해 폭탄이 터지는 걸 막지 못한 이유가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이렇듯 확장판에서는 로이스는 물론이고 나이로미 사건의 증인과 핀치 의원이 모두 하나의 캐릭터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의 캐릭터가 살아나니 그들이 이끌고 있었던 이야기도 그나마 온전하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배트맨 대 슈퍼맨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조직된 이야기인지를 더욱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슈퍼맨이 죽고 메트로폴리스의 황량한 풍경을 비출 때는 그가 무엇의 상징이자 비유인지를 짐작해 하는 장면도 잠깐 스치고 지나갑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확장판은 극장판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더더욱 커다란 아쉬움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말했다시피 확장판도 아주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이 영화의 명백한 흠결 중 대부분은 저스티스 리그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들어간 장면들입니다. 원더우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원더우먼의 등장이긴 하지만 순수하게 한 편의 영화로 접근했다면 원더우먼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합니다. 이런 걸 모조리 드러내고 배트맨과 슈퍼맨의 관계에 집중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영화가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만 주제를 보자면 렉스 루터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확장판을 보고 나서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확장판에서는 슈퍼맨과 배트맨 그리고 렉스 루터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진 캐릭터인지를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배트맨이 슈퍼맨을 경계하는 것만큼이나 슈퍼맨도 배트맨을 경계하게 되는 원인이 더해졌고 그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은 역시 렉스 루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세부적인 배경을 거쳐 완성되는 세 사람의 역학관계는 테러가 기승을 부리고 경제는 도탄에 빠지면서 정의와 이상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제기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크나이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아울러 앞에서 말한 로이스와 나이로미의 증인, 그리고 핀치 의원까지 가세하면 배트맨 대 슈퍼맨이 무엇을 반영하려고 했는지는 더할 나위 없이 명백해집니다. 사실 이 여자는 렉스 루터에게 매수되어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핀치 의원은 이것까지 알게 되면서 자신이 놀아날 뻔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극장판과 확장판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장면과 대사의 의미가 180도 달라집니다. 이로 인해 로이스와 더불어 핀치 의원도 각별한 의미를 가진 캐릭터로 자리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의 주제와 각 캐릭터의 의미 등이 무엇인지는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와 엑스맨 아포칼립스까지 발매가 되면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참고하셔서 생각해보시라고 단서를 드리자면 이미 다른 리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편의 영화에는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같은 목적을 가진 두 힘이 분열하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제3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는 바가 흔들려선 안 된다고 설파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과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그리고 엑스맨 아포칼립스가 모두 현실적인 불안과 위협 속에서도 희망을 얘기하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금세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한 가지 확실한 건 배트맨 대 슈퍼맨을 이 모양으로 만든 주범은 잭 스나이더도 아니고 크리스 테리오와 데이빗 고이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원인은 조바심으로 가득하다는 걸 대외적으로 인정한 꼴인 워너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확장판에서도 불필요한 장면을 삭제한 개선판입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배트맨 대 슈퍼맨에 집중해서 성공시켰더라면 마블과의 격차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배트맨과 슈퍼맨은 누가 뭐래도 어벤져스와 맞붙을 수 있는 슈퍼히어로의 대명사입니다. 굳이 저스티스 리그를 위해 안달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차선을 택했다고 판단했을 워너가 자충수를 두면서 자멸한 셈과 다름없다는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인터뷰에서 제작자인 데보라 스나이더와 잭 스나이더 감독은 저스티스 리그의 톤이 달라지고 유머가 더 있을 거라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데드풀이 성공을 거두자 19금이라서 가능했으니 너도 나도 19금으로 영화를 만들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직도 배트맨 대 슈퍼맨이 실패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데보라 스나이더와 잭 스나이더를 비롯한 워너브러더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네요. 제발 급할수록 돌아가세요. 확장판을 보니 정말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은 얼마든지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스스로 망친 거지 관객이 원하는 영화가 아니어서 실패한 건 아닙니다. 영화가 어둡고 무거워서 외면을 받았다는 착각은 접어두고 일단 욕심부터 버리세요.
이젠 정말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수어사이드 스쿼드와 원더우먼이 성공하더라도 저스티스 리그가 실패하면 더 물러설 자리도 없습니다. 진정한 팬이라면 지금 당장 마블과 어깨를 나란히 하길 요구하지 않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으니 독자적이고 온전한 완성도를 갖춘 영화를 만들도록 노력해주세요.